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근본 지역 분과 세션에서 소개해 드릴 아마존에서 유럽 사업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가희라고 합니다. 오늘 유럽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에는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진출하시기 위해서 아마존이 어떤 툴킷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 먼데이 때 쇼핑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쇼핑하신 분들은 아마존.com에 들어가셔서 직구를 하셨을 텐데요. 소비자나 셀러분들 모두 불문하고 사실 많은 분들께, 특히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없는 한국 분들께는 아마존은 곧 미국이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아마존은 곧 미국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공식이 많이 깨지고 있고요. 유럽의 빅셀러 계정들을 봤을 때는 실제 그 해당사의 미국 매출보다 유럽 매출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존 미국에 이미 진출을 하셔서 판매하고 계신 셀러분들 여기 계시다면 이미 아마존 UI에는 익숙하실 거고요. 그 자체로 시장 조사만 하신 후에 다음 시장은 어디일까라고 모색을 하고 계실 텐데, 다음 마켓은 그럼 어디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드리는 답변은 아마존 유럽입니다. 아마존 유럽에는 5개의 마켓플레이스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미 아마존 내부에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앞서 보신 영상처럼 Expand to Europe, 유럽으로 확장하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셀러분들에게는 아직 미국이 메인 시장이지만 미국이나 중국 사업부에서는 유럽으로 확장하는 셀러 풀이 훨씬 규모가 크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럼 한국 분들에게도 왜 넥스트 마켓이 일본이 아닌 유럽이어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유럽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오프라인 리테일 마켓에서 온라인이 소비자를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세는 사실 3가지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액티브하게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는 고객의 수, 그리고 그 고객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 구매 액수, 그리고 웹상으로 유입되는 트래픽 수, 이 3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유럽은 북미를 이어서는 사실 단일 경제 공동체로는 전 세계 2위에 해당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사실 인구로만 봤을 때도 5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륙이고요. 사실 인구만 많으면 다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장일수록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 트래픽을 얼마나 많이 내 제품으로 꽂아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시장에서 성공을 하시게 되는 게 아마존 공식이죠. 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특히나 자체적인 유럽발 온라인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실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유럽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는 지금 아마존으로 모두 유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도 자체적인 유럽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아마존 모든 5개 국가에서 아마존으로 목적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몇 년 전에 물류 인프라를 유럽에 구축을 했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을 통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위치한 5개 국가에서 발생되는 연간 온라인 지출액, 이 하나로 226조 원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전체 유럽 지출액인 82%나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5개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하시면
유럽 대륙의 82%에 해당되는 온라인 지출액에 대한 시장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82%에 해당되는 오렌지 원 외에도 18%에 해당되는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존이 FBA를 통해서 재고를 모두 26개국으로 풀필먼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비단 5개 마켓으로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26개국으로 모두 판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는 각기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국가가 물리적인 국경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권으로 또 고유한 트래픽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벨기에나 룩셈부르크처럼 불어를 쓰는 고객들이 유입이 되어서 직구를 하겠죠. 그래서 비단 이 프랑스 시장은 프랑스 국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를 사용하여서 불어로 쇼핑을 하는 모든 유럽 고객들이 아마존으로 유입된다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를 트래픽별로 한번 쪼개봤는데요. 미국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지만 이는 한국 셀러분들 대부분이 미국을 제1시장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인 수치를 보여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2018년 데이터 기준으로 월간 2억 2천만 명의 트래픽이 집계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의 5개 마켓의 트래픽을 다 합쳤을 때는 월간 1억 6천만 정도, 그래서 미국의 한 80%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겐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유럽 시장 자체의 트래픽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비록 5개 마켓플레이스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는 그 시장의 규모는 미국보다 작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5개 시장을 잘 이용하시면 미국만큼의 매출을 보실 수 있습니다. 5개 중에 순위로 따지면 1, 2위를 다투는 마켓플레이스가 영국과 독일이고 실제로 이 트래픽 데이터와 비례해서 한국 사업자분들도 영국과 독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계십니다. 올해 제가 유럽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부분이 브렉시트가 우려됩니다. 아마존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질의를 주시는 거에 반해서 업계에서는 UK 소비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리테일 시장 전반은 사실 둔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UK뿐만 아니라 이미 경제 성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유럽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유럽 소비재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2%에서 1% 정도의 성장률밖에 보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비중은 19년도에 22.3%에서 23년에는 28%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이 모두 흡수해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브렉시트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들이 있는 2019년도에도 전년 대비 온라인 지출액이 11%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무리하게 인프라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되려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진출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유럽 시장, 넥스트 마켓이라고 제가 찍은 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 아마존을 통해서 어떻게 손쉽게 진출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점을 하시게 되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복수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대한 복잡성도 있으실 거고, 언어 장벽, 다국가 풀필먼트,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사실 좀 굵직굵직한 이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는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정을 하나 생성하시면요. 아마존 5개 마켓플레이스에 모두 액세스하시고 매출이나
리스팅을 한 큐에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하는 소스 마켓을 기준으로 5개를 모두 연동하여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모든 마켓플레이스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시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으실 거고요. 이는 영내의 유럽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같은 다른 지역의 마켓플레이스가도 연동을 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시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사내에 불어를 구현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상이한 언어권별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도록 미국이나 영국의 영문 리스팅을 모두 로컬화하여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US에 이미 진출을 하신 셀러분들이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국 언어로 리스팅을 하고 리스팅을 함으로써 그 유럽 구매 고객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할 때 미국에 이미 누적하신 리뷰를 마찬가지로 연동을 하여서 노출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입하시는 브랜드가 콜드 스타트 기간 없이 미국에서 이미 입증된 셀러라면 바로 유럽에서 셀링을 박차를 가하실 수 있도록 리뷰를 연동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의 아마존의 원스톱 솔루션의 핵심이 되는 FBA인데요. 현지의 법인이나 물리적인 창고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의 거점 국가에만 재고를 입고 처리해 주시면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가 있는 5개 국가 이외에도 26개국으로 모두 엑스포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리소스의 제약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가장 큰 툴킷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팬 유러피안 FBA라고 해서 모든 사업자분들이 볼륨이 커지셨을 때 아마존 유럽에 위치한 모든 FC를 활용을 하셔서 확장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금일 행사명이 크로스보더 서밋인데요. 유럽만큼 26개국을 드나들 수 있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커머스를 진입하시고 실제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데 있어서 유럽을 안 해보시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어렵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아마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 마찬가지지만 유럽까지 꼭 한번 진출을 해보시는 편을 좀 권고를 드리고 모두가 유럽에 입점하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